바꿔주시고, 네, 비디오 켜고 수업 듣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선생님만 볼 테니까, 자기 이름으로 좀 바꿔줘 볼래요? 선생님이 그래야 이름을 좀 불러줄 수 있거든. 이름으로 좀 변경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DM으로, 채팅은 DM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네, 예, 비디오 켤 수 있는 친구들만 해주면 돼요. 꼭 나는 뭐 보여주기 싫다. 그럼 안 해도 되고. 뭐 의무는 아닙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숙제 이제 2주 동안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었을 거고 질문 남겨주면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먼저 일단은 91쪽 16번, 17번 어렵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90 몇 쪽이야, 이가? 91쪽. 자, 페이지 여러분들 91쪽을 보세요. 자,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어, 비열이라는 걸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열량과 비열의 관계, 이거를 다시 잘 공부해야 됩니다. 페이지 91쪽을 보세요. 91쪽. 자, 보시고, 앞으로 채팅은 DM으로만 하기 바랍니다. 네, 91쪽 보겠습니다. 16번 볼게요. 16번 보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량과 비열과 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 거.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비열이 1kcal다. 1kcal per kg 도씨. 이런 비열은 이런 단위를 갖고 있잖아. 요 뜻이 뭐냐? 아, 이 물질은 1kg을 가열해가지고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기 위해서는 그때 필요한 열의 양이 1kcal가 필요하다.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 데 있어서 1kg이 필요하다. 그게 비열이에요. 어떤 애가 똑같이 1kg인데 얘를 1도씨만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봤더니 얘는 0.5kcal만 있으면 되더라. 요런 게 A고 요런 게 B다 그러면 A가 비율이 더 큰 거거든. A 비율이 더 큰 거죠.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뭐가 많다? 바로 필요한 열의 양이 더 많다는 거죠. 같은 양을 같은 온도만큼 가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 더 많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열이 되는 거예요. 비열이라는 건 정의를 말하자면 그래서 비열이라는 건 열량이잖아요, 열량. 필요한 열량이야. 필요한 열의 양이에요. 그러면 언제 필요한 열의 양이냐? 바로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씨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래서 이 비열이 크다는 건 어떤 물질이 상대적으로 비열이 더 크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내가 비열이 더 커요. 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 어,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온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거는? 유진이 이거 이해돼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비열이 크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뭐냐면 같은 양의 열을 주면 지금 여기 A라는 A라는 녀석은 지금 필요한 열의 양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B하고 똑같은 열의 양을 줬다면 A는 온도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따라서 비열이 크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 비열이 크다는 건 두 번째 의미는 같은 열을 주었을 때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온도 변화가 작다. 이게 바로 비열이 크다는 거에 의미가 되는 거예요. 비열이 크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 또는 온도 변화가 작다. 이게 바로 비열이 큰 물질의 특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91페이지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방금 얘기했듯이 자 이거 사진 찍어서 캡처해서 가져와 볼게요. 네. 여기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옆에 놓고 가볼게요. 네. 이거 같이 보면서 보세요. 비열이 크다고 하는 것은 어,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16번 문제를 보게 되면 A와 D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같은 물질의 질량 A, D를 각각 같은 열로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비교해라 라는 거거든. 그러면 비열이 크면 지금 비열을 보게 되면은 A의 비열이 B의 비열보다 더 크고 A의 비열이 제일 크잖아요. 그치? 비열이 어때요? A의 비열이 제일 크잖아. 그러면 A의 비열이 제일 크다는 것은 같은 열을 줬을 때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는 어떻다? 작다는 거기 때문에 A의 온도 변화가 제일 적게 변하고 B, C, D 즉 비열이 작은 물질이 온도가 더 빨리 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자, 이해된 친구들 이해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2번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알아야 되죠. 여기서 뭐의 관계를 알아야 되냐면 바로 비열과 열량의 관계. 우리가 열량을 Q라고 하고 비열을 C라고 하고 그 물질의 질량을 M, 그 다음에 변한 온도가 변한 거를 T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들의 관계가 있죠. 열량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T와 같다. 자, 이 공식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Q라는 것은 열량이고 C는 비열, M은 질량, T는 온도 변화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문제 나왔잖아. 질량 나오고 시간 나오고 가열했어. 온도를 높였어요. 그랬을 때 가해진 열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 이를 네, 같이 우리가 구해보면은 여기다 공식을 쓰는 거야 그대로. 공식 어떻게 쓰겠어? Q는 CMT 이렇게 쓰고 나서 지금 B에 대한 거니까 요 B의 물질에 비열을 쓰면 되겠죠? 비열 얼마 나왔어요? 네, 0.4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B의 비열은 0.4구나. 자, 그러면 질량 200g이래요. 200g.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 그지? 우리가 지금 질량에 다니는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하기로 했죠? 0.2kg. 따라서 질량은 0.2kg.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몇 도 올렸대요? 20도만큼 올렸대요. 20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어렵나요? 얼마예요? 1.6kcal 나온다. 열량에 다니는 킬로칼로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Q는 CMT는 어떤 단어의 줄임말이냐? 다시 얘기했잖아. 여기 있잖아. 이것도 캡처해서 주도록 할게요. Q는 CMT, 항상 이 공식을 외워라. Q는 CMT, 이렇게 외우세요. 굉장히 열량과 관련된, 자, 열량이 Q고요. 비열이 C고요. 질량이 M, 매스, 온도 변화, 델타 T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Q는 CMT 외우시고, 우리 과학에서 나오는 공식 많지 않아요. 몇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Q는 CMT 해놓고, 이렇게 기억해. 시멘트, 이렇게 외워봐. 열량은 시멘트예요. 열량은 시멘트 이렇게 외우세요. Q는 CMT, 시멘트 이렇게 외우세요. 열량과는 공식 시멘트, CMT,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이렇게 외우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7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질문 들어갔기 때문에 17번 보게 되면 자, 해안 도시가 있고 내륙 도시가 있어요. 자, 지금 해안 도시하고 내륙 도시를 준 이유는 뭐냐면 바로 비열 때문이야, 비열. 왜요? 우리가 비열이
물의 비열하고 모래의 비열하고 비교하면 자, 대부분 물의 비열이 크다. 여러분이 주어지는 물질 중에서 비열은 물이 제일 커요. 여기 16번에서도 지금 물의 비열이 제일 컸잖아. A가 물이에요. 비열이 1이란 말이야. 1보다 큰 물질은 없어. 우리 주변에. 그래서 물의 비열이 제일 크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 그 얘기는 물의 비열이 더 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온도 변화는 크다, 작다. 작다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필요한 열이 많다. 그래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는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안 도시는 물이 많으니까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 그래서 해안 도시가 여름과 겨울철에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보자. 18번. 18번 여러분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열 팽창과 관련된 것인데, 18번 문제 보기 전에 열 팽창을 한번 다시 이야기하면은, 열에 의해서 팽창하는 열 팽창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놨어.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붙여놨어, 이렇게. A와 B를 붙여놨는데, 팽창하는 정도가 A하고 B하고 봤을 때, 팽창하는 정도가 만약에 B가 더 크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물질을 우리가 가열을 하게 되면 자, 가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열하면은 요 B라는 물질이 더 많이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늘어나야 돼. A는 같은 시간 동안에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고. 자, 왜 늘어나는 거야? 열팽창하면 왜 우리가 열을 가열하면은 왜 물질이 부피가 커지죠? 바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입자들이 있을 건데 입자들은 계속해서 사실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가열을 해주게 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이 열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건 무조건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입자 운동이 빨라지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열 에너지 흡수하게 되면은 이 입자들이 진동하는 정도가 입자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입자들이 진동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리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팽창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B가 더 열팽창을 잘한다. B가 열팽창을 잘하면 B가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A하고 B가 접촉해 있는 여기, 요 가운데 부분은 자, 위쪽이 A고 아래쪽이 B면은 접촉해 있는 부분은 둘이 늘어나는 길이가 같아야 돼요. 어쨌든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B가 팽창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B 쪽이 더 길게 늘어나야 되지. A 쪽보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휘겠죠. 그렇지? 이런 걸 우리가 어느 쪽으로 휜다라고 하냐면 A 방향으로 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팽창률이 작은 쪽으로 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고체 열 팽창이라고요. 지금 1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이 알루미늄 막대에다가요. 이렇게 둔 다음에 막대에다 둔 다음에 여기다가 종이를 걸쳐 놓은 거야, 이렇게. 걸쳐 놨는데 지금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그림 보자. 이거 보자. 자,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보면 지금 얘가 이 종이가 사실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인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금속이 붙어 있는 거야. 잘 안 보이죠? 얘를 옆에 단면을 보게 되면 이게 두 개의 금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사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겹쳐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가열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휘었거든.
바깥쪽으로 휘었잖아. 바깥쪽으로 휘었다는 건, 이렇게 바깥쪽으로 지금 휘었다는 건, 바깥쪽이 팽창하는 정도가 팽창률이라고 하는데, 이 팽창률이 상대적으로 작은 애가 바깥쪽인 거죠. 그러니까 팽창률이 큰 쪽에서, 지금 요 안쪽은 더 많이 늘어나고, 바깥쪽은 조금 늘어나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휜 거란 말이야. 여기 자세히 보면은 얘들이 이렇게 휘어 있잖아,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휘어 있죠. 저쪽도 이렇게 휘어 있지. 왜 휘었냐면 지금 바깥쪽으로 팽창을 한 거예요. 바깥쪽으로 팽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두 겹으로 붙인 것 중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애가 팽창하는 정도가 작은 거예요. 팽창하는 작은 정도가 작은 게 바로 뭐냐면 종이가 되겠죠. 팽창률이 큰 게 누구냐면 금속이란 말이야. 알루미늄.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알루미늄이 열 팽창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고 써 있잖아. 따라서 요 안쪽, 가가 지금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요 안쪽 면을 얘기하는 거야. 안쪽. 따라서 요 가가 알루미늄이고 요 바깥쪽이 나가 바로 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17번, 18번 지금 다 설명했고요.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종이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 종이가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 종이가 이렇게 단면을 보게 되면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겹이 붙은 거야. 두 겹의 종이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두 겹의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음. 그랬을 때 요 위쪽에 있는 애, 요 위쪽에 있는 애가 바로 종이라는 거고 얘가 종이고 요 안쪽에 있는 요 파란 애, 요 파란 애가 바로 알루미늄 금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휘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15번에서, 네, 15번 문제 볼게요. 어, 이제 금속 같은 것들이 그래서 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요 다리, 15번 보겠습니다. 다리에 틈새를 주는 이유가 뭐냐? 얘들이 열 팽창을 해가지고, 요 틈을 더, 열 팽창을 해가지고 더 늘어날 수 있을 거잖아, 얘들이. 이 늘어날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요 틈새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다. 늘어날 것까지 생각을 해줘가지고 이게 늘어날 것까지 생각을 해서 틈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틈이 겨울철에가 여름에는 얘 팽창을 하니까는 얘와 얘의 사이가 별로 작을 것이고 겨울철에는 팽창을 조금밖에 안 하니까 이 틈새가 많이 벌어지겠지. 아직 팽창을 덜 했으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틈이 더 큰 거고요. 다리가 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다리를 그냥 이게 일자로만 쭉 두잖아? 그러면 여름에 다리들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늘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늘어나면서 얘가 이렇게 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막기 위함이고 가스관 설치할 때도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 아파트나 원룸에 들어온 도시가스 이런 가스관을 보게 되면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책 어디 나와 있냐면 책 가스관 볼까요? 책 어디 나왔냐? 그림이 있을 거야. 그 페이지에 쭈쭈쭈쭈쭈쭈쭈 예, 여기 82쪽 보세요. 82쪽을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가스관이 휘어 있잖아. 찾았어요? 가스관 나와 있죠? 가스관이 왜 휘어 있냐면은 이 가스관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자로만 되어 있으면 다리하고 똑같아. 여름에 얘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가스관이 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휘어지는 거를 이렇게 미리 휘어놓게 되면 이렇게 미리 휘어놓잖아? 그러면 팽창을 하는 곳이 가스관이 길면 동일한 모양으로 길기 때문에 얘가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할 때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렇게 휘어놓게 되면 이 부분에서만 팽창이 일어나는 거잖아. 이 부분만 팽창만 내가 신경 쓰면 되잖아. 근데 이 길이가 짧아지면 팽창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팽창하는 정도가 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팽창할 수 있는 간격을 좁혀놓게 되면은 휘어질만 할 때, 휘어질만 할 때, 이게 다시 구부려 넣기 때문에 다시 또 팽창을 내가 감소시킬 수가 있게 돼요. 팽창하는 힘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휘어놨다. 한 번에 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짧게 짧게 휘어놓으면은 미리 휘어놓은 거의 효과에 의해서 긴 것이 한 번에 열팽창이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덜 일어나게. 잘 일어나게가 아니라 덜 일어나게. 음. 가스관은 열팽창이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휘어놓은 거예요. 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다 열병증 안 일어나는 건 없어. 다 일어나지만, 휘어짐을 방지한다. 가스관이 이렇게 터지는 거, 이런 거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음새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거예요. 음. 내열 유리 도구도 마찬가지잖아? 유리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 그렇죠? 네,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진도 오늘 거 나가도록 할게요. 4단원입니다. 몇 페이지를 보냐면, 나머지 문제를 또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볼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어차피. 자, 102쪽을 보세요. 오늘 또 너무 재밌는 거야. 어, 102쪽 봤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거든? 96쪽에 22번에 1번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96쪽, 96쪽에 22번에 1번이요? 이거 했어요. 안 했구나. 자, 오케이. 같이 해볼게요. 자, 똑같아, 이것도. 지금 봐봐. 문제에서 비열 나왔죠? 음, 지금 질량이 2kg짜리인 식용유를 15도씨만큼 올리기 위해서 가열에 대한 열량이 뭐냐? 자, 이런 문제 나오잖아?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질량 나오고, 온도 나오고, 열량 나오고, 일단 이거 세 개가 딱 눈에 나왔다. 그럼 무조건 Q는 시멘트 쓰란 말이야. Q는 시멘트 쓰세요. Q는 시멘트 쓰란 말이야. 써놓고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요 Q가 뭐예요, 여러분? Q가 뭐라고? 열량. 자, C가 뭐라고? 그 물질의 비열. M이 뭐라고? 킬로그램 질량. 자, T가 뭐라고? 온도 변화. 자, 요것만 알면 되거든. 그럼 그대로 넣어볼까요? 자, 비열. 지금 식용유의 비열을 알면 되니까 0.4 나왔잖아. 식용유의 비열은 0.4입니다. 곱하기 질량 몇 킬로그램? 2kg입니다. 곱하기 온도 변화 몇 도만큼 올리고 싶대? 15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응? 몇 킬로그램입니다. 온도가 몇 도만큼? 선생님의 핸드폰이 대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 곱하면 30이고 3, 4, 10이니까 12kcal 되겠죠? 오케이. 네, 시리가 선생님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해됐죠? 음, 좋아. 알겠어요? 오케이. 자, 102페이지를 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102쪽을 보시면 돼요. 자, 102쪽을 보시고, 여기는 이제 4단원이거든, 4단원. 음,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것을 다루는 파트고요. 여기부터 이제 대부분 2학기부터 시험 보는 학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자, 여기부터 잘 신경 써서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해결할게요.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열팽창,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결할 텐데, 그 열팽창률이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 열팽창이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마지막 질문 해결하겠습니다. 두 개의 금속이 붙어 있을 때, 방금 아까 설명했잖아.
두 개의 금속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위쪽에는 A라는 금속, 아래쪽에는 B라는 금속이 붙어 있을 때 얘를 가열하게 되면 B도 팽창하고 A도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야. 만약에 A의 팽창하는 정도가 B보다 작다고 하면은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휘어져야 되냐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져야 돼요. A가 작으면 A 쪽으로 휘어져야 된다고요. 왜 휘어져야 된다? B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 A가 늘어나는 것보다 B가 더 많이 늘어나려면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어, 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열팽창하고 비열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여름철에요. 전깃줄 보면은 전깃줄 금속도 전깃줄 안에도요. 금속이 들어있단 말이야. 구리 금속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름이 되면 구리 금속이 팽창해서 길이가 늘어날 거 아니야. 늘어나니까 요 전깃줄이 더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길이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이 전깃줄을 막 감아놔 이렇게. 왜냐면 너무 팽창이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펠탑이 있어. 이 에펠탑이 다 금속이잖아. 금속이면은 얘들이 여름에 더 많이 팽창하니까 땅 밑으로는 팽창 못하니까 요 위로 가니까 에펠탑이 여름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눈에 띄게 많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아주 약간 높아진다. 이런 뜻이지. 팽창을 하니까 다 열팽창과 관련 있는 거죠. 연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열팽창이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여름에 열팽창을 많이 한다까지 같이 함께 기억해두기 바라고요. 자, 102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상태 변화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 확산과 증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확산과 증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상당히 중요해요. 모든 물질은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라고 했을 때 고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떻게 있냐면 이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고체란 말이야. 그게 딱딱한 거예요. 어, 우리가 흔히 고체라고 하는 거, 금속 이런 거 만져보면은 딱딱하잖아? 응, 얼음도 딱딱하잖아? 왜냐면 입자들이 이렇게 밀집돼서 붙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모양이 일정한 거란 말이야. 하지만 얘들도 고체들도 자기들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동하죠. 우리 열에너지 전달할 때 고체가 진동으로 전달한다 했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자들이 진동을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입자들은 모든 물질의 입자라고 하는 녀석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뭘 하고 있냐면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제자리에서 운동. 고체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고 액체가 되면은 조금 이 입자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얘들이 서로 운동하는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져 가지고 더 멀리 진 떨어져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액체가 되면은. 근데 얘들은 또 열을 받아갖고 얘들이 기체가 되면은 이 입자들은 더 활발하게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기체가 되면은 얘네들이 너무 부피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입자들은 고체가 됐던 액체가 됐던 기체가 됐던 모든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 운동을 하는 거의 증거가 바로 확산과 증발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어. 그 중에서 이 확산이라는 것과 오늘 증발이라는 거를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확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향수 생각하면 돼. 확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향수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어떤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입자가 향수를 이렇게 채워놓게 되면은, 방 안의 향수가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 이 향수 입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왜 퍼지냐? 바로 이 향수 입자는 향수병 안에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이 빈 공간을 찾아서 계속 퍼지는 거야. 이런 걸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 선생님이, 내 취미가 선생님 향수. 선생님 생긴 거 봐봐. 얼마나 고결하게 생겼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향수 모으는 게 취미야. 향수 같은 거 모으는 게 취미거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이 이렇게 향수를 착 뿌려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향수 이렇게 향기 맡아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향수들을 이렇게 모으는 게 취미예요. 몇 개, 아니, 그 몇 개나 있어야 되는데, 향수가 100개는 있어야 돼요, 취미면? 선생님, 여기 향수 한 7개 정도 있어요. 많이 있는 거잖아. 음. 그래서 이 향수를 뿌리고 나면, 내가 딱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와, 선생님, 향기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이 향기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든? 승민이 엄마 29개 있어? 진짜야? 와, 진짜 향수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향수를 뿌리고 가면, 내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자가 제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멀리 퍼져나간다. 이게 바로 확산이가 되는 거예요. 확산. 아시겠죠? 자, 확산이라는 건 멀리 퍼지는 걸 확산이라 그래서 어떤 게 확산이냐면 뭐 향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얘를 생각나는 대로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있겠어? 자, 모기향이 있어요. 모기향. 모기를 쫓기 위해서 그, 불 붙이면은 향기가 나거든. 이것도 모기향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은 어, 마약 탐지견이 있잖아. 이 탐지견이 마약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어, 이것도 맡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향수 똑같은 게 뭐 방향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체들이 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냉면 좋아해요? 냉면 먹을 때 선생님은 반드시 식초를 타서 먹는데 식초를 딱 타면은 냉면에 식초가 한 방울만 딱 타도 전체로 다 퍼진단 말이야. 요것도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라는 건 꼭 기체에서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액체도 확산될 수 있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냄새가 퍼지는 거, 뭐 빵 냄새 퍼지는 거, 뭐 이런 거 다 확산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뭉쳐있던 것이 퍼져나간다. 요게 확산이에요. 자, 그럼 증발은 뭐냐? 증발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증발은 반드시 액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우리는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럼 언제 증발이냐? 반드시 증발은 물이 있으면 어떤 액체가 있을 때 액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입자들이 이 안쪽에도 입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깥쪽에만 입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 입자들이 바깥쪽, 안쪽 다 있단 말이야. 그때 요 액체의 바깥쪽, 표면, 이 표면에서 액체가 잘 있어 나는 날아갈 거야 하면서 여기서 액체가 기체로 표면에서 날아갈 때 요거를 우리가 증발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증발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액체가 반드시 기체로 변해야 되는 현상에서만 증발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어디에서만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 증발이라고 해버리지? 왜 하필이면은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꼭 얘기하나요? 왜 그러냐면 물을 떠놓으면은 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데 증발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물을 불로 가열하는 거야. 불로 가열하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로 직접 가열하면은 애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요 내부에 있는 애들도 뭘로 바뀔 수 있냐면 기체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글보글보글 하는 게 요 내부에서도 기체로 바뀌고 있는 거야. 물론 표면에서도 바뀌고 있고요. 이렇게 겉의 표면에서만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하는 거고 내부에서도 함께 바뀌고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과 끓음은 또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같이 함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어, 네. 이제
질문이 이제 들어올 거야. 그치? 다 이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 질문 해당하는 건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게 돼 있어요. 음. 자, 확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거를 정리 한번 해도록 할게. 문제집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했던 게 요 문제집 보다 보면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집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자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 별표. 자, 입자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자, 끊임없이 모든 방향 중요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별표. 자, 이때 입자가 그렇게 운동한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 두 가지가 바로 확산과 증발입니다. 별표. 음. 자, 확산은 뭐라고요?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 언제 잘 일어나냐면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나요.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확산이라는 건 입자가 퍼지는 거잖아.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입자의 운동은 결국에 뭐를 흡수했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우리가 확산이 잘 일어난다 했잖아.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은 당연히 확산 잘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더 잘 나는 거야. 왜냐면 확산이 잘 일어나. 온도가 높으면. 그 다음에 그 입자들도요, 작은 입자가 있고 큰 입자가 있어. 입자도 사람하고 똑같아. 요 작은 입자가 달리기가 더 빨라요. 큰 입자는 뚱뚱해서 잘 많이 못 날아가. 그래서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빨리 날아가요. 그 다음에 상태도 영향을 주는데 기체들이 좀 더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기체들이 좀 더 빨리 확산되고 고- 액체, 고체로 갈수록 확산 속도는 좀 느려집니다. 그것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장소, 확산이 일어나는데, 어, 그 확산을 방해하는 애들이 많으면 확산이 잘 못 일어나. 예를 들면, 액체 속에서, 자, 식초가 냉면에서 퍼지는 거랑 향수가 우리 방 안에서 퍼지는 거랑 누가 훨씬 빠르겠어? 향수가 퍼지는 게 더 빠르단 말이야. 왜냐면 액체 속에서 퍼지는 건 액체 속에서 퍼지는 건 액체들은 되게 밀집돼 있단 말이야. 요 밀집된 틈을 타고 이 입자들이 퍼져 나가야 되니까 느려요. 그런데 기체 속을 퍼져 나갈 때는 방해하는 기체 입자들이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퍼지는 건 쉽죠. 따라서 기체 속을 퍼지는 게 쉬워요. 자, 그렇다면 공기가 아예 없는 우주, 진공에서는 더 빨리 퍼지겠죠. 그래서 기체보다도 진공 속에서는 더 빨리 퍼진다. 우주선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주 밖에서 방구를 뽕 끼면은 그 방구 퍼지는 속도가 지구에서 퍼지는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라요. 방해하는 애가 없거든. 음, 음. 자꾸 냉면 하니까 여러분들 냉면 먹고 싶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집중 잘 해주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증발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 옆에 나와 있죠? 증발과 끓음 차이점 보세요. 둘 다 공통점 뭐냐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증발은 반드시 어디서만 일어나야 된다? 표면에서만 일어나야 되고 끓음은 표면과 내부 전체에서 일어나는 걸 끓음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끓음이 일어나려면은 어떤 특정한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돼야 된다.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의 별표. 자, 그럼 언제 증발이 잘 일어나냐?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컵에다가 물을 떠놨는데 이 물이 쉽게 증발이 언제 잘 되겠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 잘 되냐? 어, 온도는 높을수록, 습도는 낮을수록, 바람이 잘 불수록, 표면적은 넓을수록. 왜 그럴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렇죠? 자, 습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낮다는 건 요 바깥쪽에 건조한 상태라는 거야. 건조한 상태면은
이 입자들이 그 건조한 틈을 타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습도 낮다는 건 더 건조한 상태죠. 자, 바람이 잘 불어. 자, 바람이 잘 불면 슝슝 바람이 잘 불면 입자들이 날아가는 걸 도와주는 거야. 나 날아가야 되는데 좀 도와줘라 바람아. 그럼 바람이 슝슝 내가 밀어줄게. 날아가.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지. 자, 표면적의 별표. 표면적이 넓을수록 잘 일어나요. 자, 왜 그러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어? 액체 표면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표면적이 좁으면 여기엔 액체가 6개밖에 없어. 근데 표면적이 넓으면 여기에는 액체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나 있어. 그러면 동시에 얘는 12개가 날아갈 수 있잖아. 얘는 6개가 날아갈 수 있잖아. 따라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잘 일어나죠. 자, 어떤 친구가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선생님 디퓨저 있잖아요. 향수 디퓨저. 디퓨저를 보게 되면 여기가 액체가 있고요. 여기다가 막대기를 몇 개 꽂아놓자. 이런 거 집에서 본 적 있어요? 있는 사람? 있죠. 그죠? 이런 걸 디퓨저라고 하잖아? 그럼 이 막대기를 왜 꽂아놓을까요? 음, 꽂아놓는 이유는 디퓨저만 있으면 얘가 증발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요 액체 표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놓게 되면 요 막대기를 타고 얘가 액체가 스며들어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더 확산이, 더 증발이 잘 일어나겠지.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증발이 표면적이 넓을 때 잘 일어난다. 아까 질문 해결됐죠? 네, 질문한 친구. 자, 무슨 소리야 이게? 어. 막대기는 나무예요, 나무. 디퓨저 막대기는 나무예요. 네, 이렇게 퍼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문제 풀어보면 이제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면서 정답을 채팅창에다가 남겨보세요. 자, 입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OX 시작. 그렇죠. 현서, 민정이, 시우, 대규, 정현이, 비가나, 준서. 그렇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죠. 자, 2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렇지. 민승아. 응, 좋아. 주하나, 민정아, 잘했어? 아니죠. 모든 방향이죠. 자, 입자는 가만히 있다가 자극을 받을 때만 움직인다? 아니죠.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자, 입자가 운동하는 증거라는 것은 확산과 증발이 있다? 그렇다. 잘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증발에 대한 설명이에요. 증발. 1번.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자,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인가요? 반대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 자,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가 증발이 아니라 끓음이다라고 했죠. 끓는다. 라면 끓일 때 뽀글뽀글 하는 게 내부에서도 기체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가열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4번 별표. 증발은 가열하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요. 왜냐면 스스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5번 중요합니다. 5번에 별표 3개. 자, 확산과 증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 여러분들 증발이 쉬워. 증발은 뭐냐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표면에서 날아가는 거. 자, 마른다. 그래서 증발하면 뭐냐면 증발은 마른다. 이런 말들 하면 다 증발이야. 그지? 자, 1번. 물 걸려 닦아둔 교실 바닥이 말라요. 뭐예요? 증발. 자, 냄새 맡는다. 확산은 냄새 이런 건 다 확산이야. 그지? 어, 퍼지는 거니까. 얘는 뭐야? 확산. 빨래가 마른다 뭐예요? 증발. 알코올이 사라진다. 알코올이 마른 거잖아. 그치? 증발. 식초를 떨어뜨리면 전체에서 신맛이 난다? 이건 증발된 게 아니잖아. 전체 퍼진 거잖아. 확산. 방향제 향기, 확산. 엘리베이터 방구, 확산. 음. 엘리베이터 방구 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 105페이지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 거름종이에다가 이제 접시를 올려놓고 0점 맞춘 다음에 이 거름종이 위에다가 아세톤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자, 아세톤은 물보다 증발을 훨씬 잘하는 거야. 알코올보다 증발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장품에 좀 쓰이고 엄마 그 뭐라 그러지? 네일 아트 여기 했던 거 지울 때 사용하는 액체거든. 음.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떠 있는 처음엔 액체가 이렇게 있다가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 증발하는 거예요. 날아가겠지? 날아가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지겠죠? 점점 사라지겠지? 그럼 저울의 눈금 어떻게 돼? 음,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잘했어요. 오케이. 음,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뚜르. 그림은 향수를 뿌렸을 때 향수 입자가 공기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자, 이거 뭐예요? 자, 향수 퍼집니다. 이거 확산이야, 증발이야? 향수가 퍼집니다. 뭐예요? 냄새가 퍼지는 건 전부 뭐다? 확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향수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죠. 자, 멀리서도 냄새 맡을 수 있죠. 온도가 높으면 확산이 잘 일어나죠. 자, 공기가 없으면 입자는 확산할 수 없죠? 아니죠. 진공에서는 더 잘 퍼진다 그랬지. 방해하는 애가 없으니까 더 잘 퍼진다 그랬어요. 액체 속에서도 확산은 일어난다고 했고, 공기가 없는 진공에서도 확산이 잘 일어난다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자, 6번 보겠습니다. 이런 같은 종류의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자꾸 냉면 나오네. 먹고 싶게. 냉면에 식초를 넣으면 신맛이 난다. 이건 뭐예요? 확산이에요? 증발이에요? 아, 얘는 확산이다. 그러면 확산과 관련된 게 아닌 것, 증발 찾으라는 거야. 아닌 거는, 그러면 증발을 찾아. 향기, 모기, 냄새, 마약, 향수, 냄새, 잉크 전체, 이런 건 다 뭐야? 확산이고, 바로 3번, 알코올. 마르는 거죠? 증발된 거지. 어렵지 않죠? 쉽죠? 여기까지 할 만하지? 좋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107페이지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릿기라는 거 알아요? 자릿기는 처음 들어본 사람 많을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밤에 자다가 너무 건조할 때, 뭐 빨래를 걸어둔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머리맡에다가 물을 준비해 놓는 거를 우리가 자릿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어에서도 시험에서 가끔 나오니까 자릿기가 이제 이번 기회에 과학에서 함께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이제 습도도 조절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요. 목마를 때는 우리가 물도 마실 수 있고, 음, 방 안에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왜 그럴까요? 이런 원리가 뭘까요? 이건 확산이야, 증발이야. 조심해야 돼. 표면에서 마르는 거야, 이거는 물이. 이건 증발로 봐줍니다.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증발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뭐겠어? 증발. 골라보세요. 몇 번? 마른다, 말린다, 마른다. 뭐야, 이거? 증발은 어쨌든 마른다는 개념. 마른다는 개념이 있으면 증발이 되는 거야. 그죠? 마른다, 마른다, 마른다. 냄새가 퍼지는 건 확산. 답은 4번.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어요. 네. 자, 12번.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스스로 운동하는 이 현상을 모두 고르라는 건 두 가지 다 고르라는 거죠. 뭐뭐 고르라? 확산도 있으면 고르고, 증발도 있으면 골라. 이거야. 스스로 운동하는 거니까. 음. 자, 난로 주변이 따뜻하다.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난로 주변에 있는 열이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열은 물질이 아니에요. 열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얘가, 스스로 확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뜨거워진 거지. 음.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난로 주변이 따뜻하다는 건 이거는 복사열인 거예요. 복사열. 우리 배웠죠, 지난 시간에. 복사열. 그 다음에
프라이팬 위에서 버터가 녹는다. 자, 이건 뭐예요? 이것도 열에 의한데 이건 전도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연주. 잘했어요. 음. 비가 나. 소화기에서도 확산 현상이 일어나나? 이게 무슨 말일까? 소화기? 무슨 소화기? 불 끄는 소화기요? 자, 음. 어, 좀 이따가 질문 남겨두면 하나씩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등에 알코올 바르면 이 증발이죠. 방향제 확산이죠. 답은 3번 되겠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16번. 이런 문제, 서술형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음. 자, 주유소 근처에서는 여러분들, 라이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흡연 금지 구역. 주유소 앞에서는 절대 라이터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도 막 라이터 켜는 사람이 있어. 과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뭐 어때? 뭐가 문제야? 하면서 막 불 켜는 사람이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왜 그럴까? 음. 왜냐면 우리가 주유소에는 기름이 있잖아. 그럼 이 주유구에서 어쨌든 이 주유를 하고 남아서 여기서 뚝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이 바닥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주유하겠어요? 여러 사람이 주유한단 말이야. 우리는 못 느끼지만 여기에 바닥에 기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기름 성분이 어, 퍼지면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확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우리 주변에 기름 성분이 퍼져 있고 여기다가 불을 붙인다? 그러면 기름에 불 붙이는 거와 똑같은 거야. 공기 중에 기름이 있어서 정확해요, 수현이. 잘했어요. 승민이 정확합니다. 음. 그래서 16번 답을 정확히 써보자면 여기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말을 한번 써볼래요? 네 가지 단어가 들어가게. 입자, 기체, 공기, 확산. 이걸 모두 사용해서 한번 답을 써보면 음, 뭐라고 쓰면 될까? 액체, 기름, 입자가 어, 기체로 기체로 하지 말자. 자, 공기 중으로 공기로 확산되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써 있으면 되겠네. 어, 좋아요. 담배 재는 아닌데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불씨 같은 거는 충분히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제 질문했던 거 해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한탄 문제만까지만 하고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당히 잘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배터리 접시에다가 페놀프탈레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되게 생소할 텐데 페놀프탈레인이 뭐냐면 투명한 액체인데 얘가 암모니아수를 만나면 색깔이 바뀌어요.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일단은. 페놀프탈렌이라는 어떤 약은 앞으로 자주 나올 거야, 과학에서. 투명한데 그냥 물처럼 생겼어. 근데 암모니아수 같은 애들 만나면은 갑자기 색깔이 붉게 변해. 신기하죠? 마법처럼 변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건데 요 밑에다가 요 가운데다가 암모니아수를 묻혀놓고 페놀프탈렌을 묻힌 솜을 주변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모니아수가 어떻게 되겠어? 퍼지겠죠? 전체로 이렇게 확산된단 말이야. 모든 방향으로 확산이 되니까 이 가까운 쪽부터 점점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붉어지면서 색깔이 변하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일까? 확산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확산에 뭘 알아보기 위한 걸까? 확산이 모든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험이에요. 따라서 암모니아 입자가 스스로 움직인다. 그렇다.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 먼 쪽부터가 아니라 가까운 쪽부터.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입자가 암모니아 입자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이 담긴 비커에 이거 이제 아까 질문했던 친구 선생님 자, 누가 질문했었냐면은 자 볼게 누가 질문했었냐면은 어 선생님 왜 식초에다가 냉면에다가 식초를 뿌리면은 확산이 된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뭐 잠깐만 뭐 아까 잘못 얘기한 게 있나? 105쪽 한번 보시겠어요? 105쪽 선생님 뭐 아까 잘못 설명한 게 있나 보다 잠깐만요 105쪽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5쪽에 105쪽에 요거 누가 질문했는데 선생님 이거 아세톤을 떨어뜨리니까 처음에는 질량이 커지다가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번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 건데요. 자, 문제를 그래서 잘 읽어야 돼. 문제 봐봐. 몇 방울 떨어뜨렸다. 자, 떨어뜨렸다까지는 끝난 거야. 그러면서 질문은 뭐냐면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떨어뜨린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떨어뜨린 이유. 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음. 자, 확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액체 속과 기체 속과 진공 속에서 확산은 어디서가 제일 빠릅니까? 어디서가 제일 빠르죠, 확산은? 그렇죠. 진공 속으로 갈수록 확산이 제일 빨라요. 자, 왜 확산이 제일 빠르다? 퍼질 때 방해를 받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방해를 안 한다는 거야. 이거 누가 아까 질문했었거든. 음. 그 방해를 하는 게 액체 속에서 방해하는 그림이 여기 2번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물에다가 붉은색 잉크를 넣잖아? 그러면 그 물 안에는 물 입자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물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물이 파란색 물 입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물 입자 사이사이로 요 빨간색 입자들이, 잉크 입자들이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모양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퍼져 들어가는 거니까 요런 모양으로 퍼지는 거예요. 음. 네, 증발도 진공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3번 볼게요. 자, 물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에요. 자, 이거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가를 보면은 입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날아가고 있냐? 표면에서만 날아가고 있네요. 나를 보면은 중간에서도 날아가고 있고 표면에서도 날아가고 있네요. 자, 가는 뭐고 나는 뭘까요? 네. 가는 증발이고 나는 내부에서부터 기체로 바뀌는 끓음을 말하는 거죠. 증발과 끓음이에요. 자, 네. 채민아, 이거 끝나고 질문에 답변해 드릴게요. 자, 가는 증발이다. 나는 끓음이다. 오케이. 모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공통점은 있죠. 가는 표면에서만 일어나고 나는 내부에서만 일어난다. 자, 아니죠.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거야. 에서도 얘는 끓음은 내부에서 외부에서 둘 다 일어나는 거죠. 음. 그다음 입자 운동이 일어나고 나는 가열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고 끓는 점 이상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어, 채민이가 아까 질문했는데 진공 상태일수록 방해하는 것이 없어 잘 퍼진다고 했는데 물에서는 뭐가 방해하는 거냐?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물이라면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물을 봤을 때 순수한 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순수한 물이야. 순수한 물은 이렇게 H2O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눈에는 그냥 얘가 투명한 그냥 투명한 물질처럼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도 입자예요, 입자. 이게 물이야.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물도 이런 입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식초를 떨어뜨리잖아? 그럼 식초도 이 한 방울 속에 수많은 입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끊임없이 운동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퍼지면서 요 물 입자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물하고 부딪힐 거 아니야. 물하고 부딪혀. 이걸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채민 이해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거랑 추가 문제를 숙제를 같이 줄 거예요. 오늘 문제 같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발과 확산에 대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고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